것이 아니라고 측근에게 직접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그때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전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를 캐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전 정부의 약점을 캐기 위한 그런 활동은 아니었다. 정부 소식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말하면 폭로가 된다며 UAE 논란과 거리를 뒀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일단 이런 임 실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관계가 꼬인 진짜 이유는 뭘까요? 기억을 지난해 11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는데 그 이후에 양국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송 장관이 과거 정부에서 양해각서가 체결된 군사 지원 사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7천억 원어치를 사들입니다. 10월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에어쇼 비서실장이 부랴부랴 UAE에 날아가야 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즈음해서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UAE 방문이 있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군사협력약정과 양해각서를 이행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사드 논란 때처럼 국내 절차를 내세워 국회 동의를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도 아크 부대 파병도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병할 어쩌면 그냥 마구 확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다. 송 장관은 UAE 방문 당시 군사 협력과 방산 수출에 대해서 긴밀히 얘기하고 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두 나라 사이가 꼬인 배경에 군사 협력 문제가 걸려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UAE 정부가 우리 아크 부대를 위해서 300억 원을 들여서 새 주둔지까지 조성했는데 우리 정부는 파병과 군사 협약의 적절성을 따지며 철수까지 검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송 장관이 방문한 곳은 2011년에 아크 부대가 처음 자리 잡았던 곳이 아닙니다. 재작년 9월 UAE 측에 300억 원을 들여서 아부다비 인근에 새로 조성한 주둔지입니다. 아크 부대의 장기 주둔을 희망한다는 UAE 측의 의사표시입니다. UAE의 아크 부대 사랑은 2010년 모하메드 왕세자의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에 매료돼 특전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포괄적인 군사협력을 규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UAE하고는 어떤 상업적 거래 이상의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많은 조항들이 이행이 곤란한 것으로. 하지만 군 당국은 철수 계획이 보고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아크 부대 철수 계획을 만든 적도 또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 방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칼둔 아랍에미리트 행정처장이 이러면 다음 주 방한합니다. 청와대는 이 사람이 오면 모든 의혹이 풀린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방한 날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둔은 어떤 인물인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5년생, 43살의 젊은 나이지만 돈과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의 비서실장이자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원자력 이사회 의장으로 권력의 핵심입니다. 아부다비 왕족으로서 그 자신이 석유 재벌이자 정부 소유 투자회사 이사로서 막대한 자금을 움직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구단주로 매년 성수 영입에만 2천억 원을 쓰는 갑부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소문 알려져. 폭로죠. 그런데 폭로가 어떤 폭로냐의 문제인데 현 정부에 대한 폭로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폭로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기관들에 대한 폭로냐. 그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그 인정을 받았을 때 해결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말 바꾸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국정조사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권 같으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이 부분은 어쨌든 세 가지 주요 쟁점을 가지고 그 논의가 그 순차적으로 흘러왔죠. 첫 번째, 핵 폐기물을 국내에 반입을 하느냐, 안 그러면 뭐 외국에 그 보내느냐. 어쨌든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에 있어서 핵 폐기물 처리는 아랍에미리트 이제 하나의 논란이었고 하나가 이제 군사 지원 협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그 논란이 발생했다라는 이제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에 그 최태원 SK 회장이 그 요구를 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면 최태원 SK 회장이 10조의 정유시설 그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게 생겼다. 현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야기. MB의 모호한 태도가 지금 상당히 그 정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 폭로의 이야기 또는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리고 수습하고 한다니 잘 정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밝히지도 않으면서 자, MB도 자신 중심의 그 발언들을 쏟아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밝혀지면 상당히 무책임한 그 발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여권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던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팽재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홍준표 대표와 신년맞이 환담에서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같이
외교안보가 위중하고 말이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전에 어렵다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위중할 때가 없었지. 그러면서 홍 대표에게 강한 야당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힘 있는 야당이 되면 국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이 전 대통령이 여권을 향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은 UAE 논란이 복잡하게 꼬이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은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이면 계약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원전 수주 때 UAE의 요구로 양국 간의 군사 교류가 담긴 비밀 양해각서가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UAE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한국당은 이면 계약 의혹 등의 진위 여부를 살피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UAE 공세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